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노약자, 임산부,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건 제가 현재 위치로 이사 오기 전 지역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랑 언니랑 같이 침실을 쓰고 있었고 눈을 뜨면 베란다가 훤히 보이는 구조였죠. 늘 커튼을 치고 잤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고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방과 베란다 사이에 창문 너머로 키가 2m 정도 되는 그림자가 있었죠. 저는 그 당시 워낙 어렸던 탓에 가위에 눌린 것도 모르고 속으로 저건 뭐야? 이 생각으로 짜증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 생각을 하던 순간 그 그림자가 뒤돌아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림자였을지라도 저는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들자마자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그 그림자가 다시 정면 자세를 취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언니한테 "언니는 귀신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니가 고민하더니 있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냐고 묻자 언니는 옛날 집, 까맣고 키가 컸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언니도 그 귀신을 봤어?" 이러니까 언니가 "우리 같은 날에 귀신 봤었잖아. 넌 어려서 기억 못하려나? 내가 그때 가위 풀리자마자 널 깨웠는데 너가 미동도 없었어." 그니까 저랑 언니는 같은 날 같은 귀신을 봤었던 것이고, 제가 먼저 가위에 눌린 다음 바로 잠에 들었을 때 언니가 가위에 눌리며 풀리자마자 겁에 질려서 저를 깨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같은 날 같은 귀신 봤던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방구조를 그려본 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었대요. 여기에 머리를 눕고 발은 이쪽이고 창문이 바로 보이는, 근데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구조이지 않나. 없던 귀신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청취자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친오빠랑 어렸을 때 같은 집에 살 때 같은 날 귀신을 봤던 경험이 있었어서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두 번째 사연은 꿈 내용입니다. 혹시 자각몽을 아시나요? 저는 한때 자각몽에 빠져 자각몽을 꾸고 싶었는데 이 꿈을 꾼 이후로 그런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꿈에서 갑자기 가족들이랑 번지점프를 하는 곳에 왔었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번지점프 하기 싫다고 절벽에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때 딱 이거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 아빠 이거 안 뛰어도 돼. 꿈이야."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던 가족들과 도와주던 직원들이 한순간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이러면서 꿈에 깼습니다. 꿈에 일어난 저는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며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대화를 할 때 보통 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오늘도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 꿈 얘기가 생각나. 나 왜 자각몽에서 꿈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알 것 같아. 이러며 그 꿈 얘기를 하던 순간 모든 선생님과 애들이 일시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기도 꿈이었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복도로 뛰쳐나왔고 복도에 돌아다니는 모든 얼굴들이 저를 쳐다보며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중 자각몽을 꾸고 나서 자각몽을 딱히 꾸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자각몽이라고 할 때 쳐다보는 눈빛은 뭔가 공허함이 있어 더 소름 끼쳤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각몽인 줄 알고 일부러 뛰어내렸는데 자각몽 아니면 어떡해?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했던 걸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똑똑 똑똑 누구세요? 하니까 계속 말없이 똑똑 똑똑 하는 거예요. 방문을 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이랑 다른 이름으로 김수민 씨 갑시다 이래서 제 이름은 최민지입니다 하니까 무시하고 다시 김수민 씨 갑시다. 저는 최민지라니까요. 김수민 씨 갑시다. 이러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밀치니까 그분이 저를 빤히 한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다시 밀치고 못 들어오게 문 닫으려고 하니 갑자기 저를 밀쳐내고 들여오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못 들어오게 막 방문 붙잡고 닫으려고 난리 피우고 겨우겨우 방문을 닫으니 갑자기 침대 밑에서 누가 쓱 나오더니 고마워요 이러고 창문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어서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에 제가 밤에 강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누가 강가 근처에서 저를 향해서 막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여서 자세히 보려고 눈 찌푸리면서 보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라 앞을 봤는데 차가 급하게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옆으로 굴러서 피했더니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면서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괜찮다고 말하고 툴툴 털고 나서 다시 강가 쪽을 봤는데 생각해보니 이쪽은 물속이 아닌데 풀숲이라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는 찝찝해서 밤에 자전거 안 타는데 그 사람이 왠지 꿈에서 본 그 사람 같이 느껴져요. 온몸에 지금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 꿈에서 본 방문을 노크했다라고 한 사람이 저승사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라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자동차로 사고를 낼 뻔했던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생명의 은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은 그런 사연이네요. 꿈에서 문 열어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아, 나 이거 내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조심하세요. 아침에 깨어날 때 꼭 그 방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구미님 방송을 애청하는 40대 애청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신기가 좀 있어서 할머님께서 신내림을 받으실 뻔했었고 아버지께서는 신내림을 받으셔서 지금은 무당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두 분의 영향인지 가끔씩 저도 귀신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껏 지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경험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고3 때 일입니다.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닌 저는 고3 월드컵이 끝나고 친구들과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같은 반 친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집은 큰 길에서 2km가 떨어진 산 아래 마을이었고 엄청 더웠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뒤였고 이야기를 계속하며 밤이 늦도록 놀았습니다. 그러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갈 거라 미리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처음이었기에 저는 곧장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네 집 옆에는 작은 못이 있는데 그곳은 낮에도 뭔가 섬뜩한 느낌이었는데 밤이 되니 가로등 불빛이 없어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귀가 아플 정도로 볼륨을 높여 빠르게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분명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노래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는데 계속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와서 놀자.
소름 끼치게 앙칼진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연못 쪽을 보니 못 한가운데에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어떤 여자가 얼굴 반쪽, 그러니까 눈까지만 내놓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에 홀린 것 마냥 연못 쪽으로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갈수록 그 여자는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며 더욱더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포도밭 쪽에 도착했을 즈음 맞은편에서 하얀 옷을 입은 모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엄청 하얀 피부를 가진 엄마와 어린 아이였고 길목이 좁아 잠시 길가 쪽으로 비켜서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순간 뭔가 모르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02년도 대구의 한 여름 더위는 상당했는데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그 모녀가 지나가고 바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모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길은 어느 샛길이 없는 일직선인 길이었고 인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가 다니는 길이 500m 남았을 때쯤 나지막히 포도밭에서 찬송가가 음침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제 귀에는 이어폰이 꼽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와 더불어 그 찬송가가 들려올 때 저는 다시 전력으로 큰 길까지 달렸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싶지 않은데요.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제가 어떤 여자와 함께 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분명 무릎까지 오는 얕은 물인데도 제가 점점 가라앉는 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친구에게도 얘기하니 그 세 가지 상황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첫 얘기였던 저수지에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로 물귀신이야 뭐야? 물가에 가지 말라. 물귀신은 답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무당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꿈을 꾸셨었고 친구도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강가가 약간 은기가 세다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어느 기숙사를 담당하는 보안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북 경산 어느 대학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그 당시에 흔하지 않던 현관 출입문이 도어락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인 1조로 야간 근무를 썼을 때입니다. 시간은 밤 12시경 팀장 주임 저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주임이 CCTV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어떤 여자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출동을 하였고 제가 도착했을 땐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전을 하니 화면이 잠시 다른 곳을 비춘 사이 사라졌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야간 근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셋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다시 CCTV를 보니 그 여자분이 이번엔 2층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행동을 5번 정도 반복하더니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엄청 사나운 눈으로 CC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희는 비명을 질렀고 그때 다시 화면이 바뀌고 돌아왔을 때 해당 층에 그 여자분은 없었고 5층 옥상문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5층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저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껴 바로 출동을 하였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3층 승강기 쪽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다가갔을 때 그 여자분은 머리를 박으며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글이 아니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계속 받고 있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괴한 웃음소리를 대며 더 강하게 머리를 박기 시작했고 우선 그 여자분이 다치지 않게 손으로 막았고 그 여자분을 말리려는데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기둥을 만지는 느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방금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귀신을 엄청 봤던 사람으로서 뭔가 역재생하는 느낌처럼 들려요. 예전에 무당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귀신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무당분이 하셨던 말이 제가 어떤 썰이 있었는지 멤버십으로 나중에 올릴 예정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껏해야 키는 150에 몸무게도 한 40kg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무겁다고? 여자분의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섰던 제 손은 점점 감각이 없어졌고 안 되겠다 싶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 소방분들이 여성분을 베드에 눕혀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저희가 그렇게 부축하려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던 그분이 여성 대원분들이 베드에 눕히려 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구급차에 실으려고 남자 대원분들이 움직일 땐 또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분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저희는 도대체 몇 층 사는 사람인가 싶어 기사장에게 확인을 부탁하려 CCTV를 돌려보았는데 거기서부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기숙사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그때 야간조였던 저희 3명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었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여자분은 뭐였을까요?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이었을까요? 나 너무 소름 돋는데? 나는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한테 들어간 빙의된 상태였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만약에 귀신이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 목격을 하고 뭔가 만질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고를 해서 온 그 소방대원분들, 경찰관 분들도 그분이랑 뭐 소통을 하고 뭐 이렇게 베드에 눕혔다라고 하셔서 귀신이 그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빙의면 그럴 수 있잖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씩 그 섬뜩했던 눈빛과 웃음소리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괴담 사연을 읽었던 정말 많은 사연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사연을 봤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귀신을 봤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들 있잖아. 이 사연을 받았을 때 나랑 공통된 점들이 많아. 귀신 말소리는 역재생 되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했는데 이분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다녔던 저는 태권도가 끝이 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가 촌이었던지라 태권도 차량이 아파트까지 가지 않고 걸어서 10분가량 되는 거리 밑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아파트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파트까지 가는 길에는 항상 전봇대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전봇대에 불이 꺼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차량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항상 걸어 다녔던 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몇 대 다니지 않는 차량 불빛에 의존하며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도착하기 10분 정도 됐을까요? 저 멀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할머니 걸어오시네. 조금 가까워지면 비켜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두 발자국을 뗐는데 순간 차렷 자세처럼 두 발이 멈춰져서 순간 앞을 보았는데 머리를 양옆으로 곧게 빗으신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제 앞에 딱 계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고개를 슥 드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내달렸습니다. 달리는 중에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파트 입구까지 계속 달리며 이쯤 되면 좀 걸어야겠다 싶어서 걸어가는 그 순간 할머니께서는 맞은편 인도의 저를 보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파트까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뭐에 홀린 듯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났나? 여름이라 집에 문을 열고 있었는데 곡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치매를 앓고 있었던 옆집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집 할머니와 그날 공포에 떨면서 보았던 할머니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거나 지인들에게 말해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매 사연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랑 비슷한 게 난 지금 너무 소름 끼치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가족 중에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당일 그 시간에 가위에 눌려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지금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멤버십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지만 몰입성을 위해 제 입장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많이 어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 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애들 여러 명과 저보다 나이가 1살 정도 많은 쉽게 형님과 함께 뒷산으로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그때 당시에는 실종된 사람들, 치매 노인분들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좀 뜨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겁이 없던 저희는 뒷산에서 서로 팀을 정해 놀던 중 형님이 나무 하나에 가셔서 같이 놀지도 않고 그 나무에서 계속 있으시길래 형님 다음으로 나이가 좀 있던 제가 다가가 보니 형님은 준혁아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간 뭐가 있구나 했던 저는 그 나무와 형님을 필두로 선을 그어 다른 애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형님이 계신 나무로 다가가 뭐가 있나 싶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할머니가 목을 매단 채 나무에 걸려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목을 매달면 중력으로 인해 혀나 눈이 튀어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체격도 좀 있으신 통통한 분이셨어서 그런 점이 더 도드라져 보이셨습니다. 혀는 턱 끝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게 빠졌고 눈도 빠지기 직전까지 튀어나온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과 제가 얼어있을 때 뚝 하고 할머니 신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오물이든 뭐든 다 나오잖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저와 형님은 그 신에서 뭔가 떨어진 걸 보자마자 발을 움직여 산 아래로 남은 애들과 함께 내려와 그 주변 집에 노크를 하며 전화기 좀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 집은 문을 안 열어줬고 두 번째 집에서 문을 열어주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애들 목소리여서 그런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지 처음에는 경찰차 한 대만 왔다가 신을 보고 다른 경찰차 두세 대 정도가 더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경찰들 말을 듣다 보니 실종 신고 대신 할머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할머니 손에 있던 금가락지가 정말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아닌 진짜 즉흥적인 욕구로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슬쩍 주머니에 챙기고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은데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의 문제를 떠나서 시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서 가족이 아닌 이상은 좀 위험한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평소보다도 더 엄청난 걸 봐서 그런지 몸에 힘이 다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놀고 계신 어른들도 있으시니 그냥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잠을 못 자 뒤척이다가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몸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인지한 건 종아리가 굳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누운 곳 위치가 방문 옆이어서 제 머리와 어른들은 정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은 물론 다른 어른들까지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처럼 제 방으로 오는 인기척 하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다 이젠 팔도 붓기 시작했는데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은 순간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가위는 한순간에 풀렸고 제 몸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움직였습니다. 잘 자는지 확인하려고 왔어. 그냥 자도 괜찮아. 확인하려 했다는 어머니 말에 어쩜 그리 안정되던지 저는 어머니께 오늘은 거실에서 같이 자요 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거실에서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려고 했습니다. 자려다 웬 노크 소리에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 문을 확인하니 몸 없이 머리만 저희 집 문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혓바닥으로 불투명해서 형체가 혀로 문을 두드린다까지만 보였지만 전 한순간에 뒷산 할머니시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준혁아 나와봐 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제 몸은 다시 천천히 붓기 시작하고 귀에서는 계속 절 부르고 전 미칠 것 같은 상황 속 결국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지 얼마나 된 건지 전 방울 소리에 무당집 같은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막대기 같은 걸로 제 몸을 쳤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걱정스레 절 보고 계셨고요. 어머니께 상황을 들어보니 제가 기절하고 나서 어머닌 뭔가 이상해 눈을 떠보니 제가 기절해 있으니 놀라서 무당집에 전화를 하셨다더라고요. 무당은 꼭 제가 올 걸 안다는 듯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무당 할머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도 처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당집에 갔다 온 뒤로는 그 뒷산 할머니를 다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가져서는 안 돼 라는 말을 들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이 꺼려지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해서 그 행동이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무섭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그 무당집을 갔다 온 이후로는 뭐 이상한 일은 안 겪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느 날 저희 부모님과 동생, 누나가 외식한다고 친구 집에 가서 저는 학원이 끝나고 혼자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잠을 잤는데 왜인지 동생 목소리가 자꾸 밖에서 You are my sunshine을 반복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다음 소절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이러면서 이것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잠을 자고 싶어서 문을 열며 야! 조용히 해! 라며 눈을 떴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불도 다 꺼져서 완전 검정색인 거실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2분쯤 지나 주방 쪽에서 다시 한번 You are my sunshine 동생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나 부모님이 오셨는지 현관문이 띠리링 소리와 총소리가 들려왔고 거실 주방을 지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으나 아무도 없고 저는 아까 동생이 노래를 부르던 주방과 거실을 지나왔다는 생각이 소름 끼쳐 누나의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저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잠결에 동생의 You're My Sunshine 다음 소절인 My Only Sunshine을 외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키가 크고 검은 긴 원피스를 입은 귀가 뾰족한 대머리 아저씨가 누나 방문을 슥 열고 불을 켜 저를 쳐다보더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가지러 방으로 달려가 누군가 노래를 한 소절만 부르는 꿈이라고 치니까 귀신이 사람 찾는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절대 다음 소절은 부르지 말라고. 그러던 중 부모님이 들어와 부모님의 폰을 빌려 홈캠으로 누가 들어온 것인가 확인을 했는데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 나간 이후 들어오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방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 8시쯤 누군가 제 옆에 약과 물을 두고 갔는데 홈캠에는 아무도 제 방으로 들어온 영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귀신이 사람 찾는 방법으로 노래를 한 소절만 부르는 게 방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 한번 검색해 보자. 노래를 한 소절만? 어이, 뭐야? 나 개소름 돋아.